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알아보죠. 우리 학생은 경영,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은 인문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2.17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국수탐 평균 3.17 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학급실장, 학생자치위원회 임원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는요? 봉사활동은 총 81시간, 독서는 총 6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밴드반, 모의, 유엔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선행 부분 표창장 외 13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경영학부를 지원하고 싶은 문과 2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 알아볼 텐데요. 백승환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짚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1.67등급, 수학은 2.67등급, 영어는 2등급, 사회는 2.33등급으로 전 교과 평균이 2.17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금 상승을 했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금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2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4등급, 윤리와 사상 4등급, 한국지리 5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등급이 3.17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은 상승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승환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을 학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1학기 때 2등급,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2등급, 2학년 1학기 때 2.5등급으로 2학년 1학기 성적이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성적이 조금 더 하락한다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3학년 1학기까지는 두 학기는 성적 향상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대로 봤을 때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적이 약간 부족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 교과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교과입니다. 국어 교과는 1.67등급으로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문과 학생에 있어서 이 국어 교과 성적이 좋은 건 상당히 유리한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1학기에서 1등급에서 1학년 2학기 2등급, 2학년 1학기 성적 2등급으로 조금 하락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남은 학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최소한 2등급 이내로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학교과 같은 경우는 전체 교과 중 성적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경영학과 지원할 경우 수학 성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돼서 2등급 수준까지는 올라가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특히 목표대학에 지원할 때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문과 쪽이라고 하더라도 경영 경제를 목표로 한다면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 교과는 2등급으로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 학기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성적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은 두 학기 역시 성적이 지속적으로 2등급대 이내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교과입니다. 사회교과는 2.33등급으로 조금 목표대학 지원 시 역시 낮은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적이 조금 다른 교과 영역에 비해서는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교과 과목을 보니까 경제는 아직 배우지 않거나 지금 아마 2학기 때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 과목을 만약에 배운다면 성적을 최대한 내 성적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이 목표로 하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1등급 중반대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의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목표로 세워야 될 최소의 등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등급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2.4등급 이내, 영어는 1.8등급, 사회탐구는 2등급에서 2등급 초반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분석을 9월 학력평가 성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9월 학력평가 성적을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사회탐구 두 과목에서 3개 영역 100분위 합이 약 236.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상위 약 1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영역별로 보게 될 경우 국어는 100분위가 86.91로 목표 대학의 지원 시 역시 조금 다소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30%, 중앙대는 40%, 경북대학교는 28.6%로 국어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목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양대와 중앙대에는 1등급 정도 수준, 즉 100분위가 95 이상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경북대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100분위가 90 이상으로 2등급 초반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학은 100분위가 92.6으로 우리 학생 성적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면서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학에 대한 반영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한양대 같은 경우 수학이 30%, 중앙대가 40%, 경북대는 28.6%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국어와 같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적대로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정도의 수준까지는 또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경북대는 2등급 정도 수준까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 우리 학생이 아직 준비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사회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4등급에서 5등급 성적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가 30%, 중앙대는 20%, 경북대는 14.3%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영어보다는 반영 비중이 높죠. 따라서 사회 과목에 관련된 것들, 즉 100분위가 역시 1등급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현재 영어 영역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한양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등급 수준까지 나와야 되겠고요. 특히 한양대 지원할 경우에는 1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적 2등급만 나와도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역시 3등급이면은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영역은 최소한 1등급 정도는 받아야지 목표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지원할 때 2등급 수준까지는 도달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정시 기준의 100분위 점수를 보게 되면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100분위 합이 291,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은 3개 영역 100분위가 290 정도 다군이라서 점수가 좀 높았었고요. 경북대는 경영학부 3개 영역이 100분위 합이 약 270점 정도로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우리 학생도 학생부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인성이라든가 자기 주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자신이 희망하는 그 상경계열 분야에 대해서도 흥미나 관심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은 학생부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든가 그런 경험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우리 학생도 독서 활동이 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읽은 책이 모두 경제 관련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경계열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이라든가 경제 관련 이런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이 영어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학과에 대한 그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전형 대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희망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할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교과 성적의 이점을 좀 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시 지원을 하려면 비교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이라든가 전형 방법 이런 걸 봐도 정시보다는 좀 수시가 이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좀 비교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영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상 경력을 보면 상경 계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수학적인 역량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 남은 기간 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 관련 대회라든가 행사 등에 참여해서 그 경영이라든가 경제 관련 분야에 어떤 적합한 학생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에서 의외로도 경영이라든가 경제 관련 행사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행사가 있다면 꼭 참여하셔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학급 회장이라든가 또 학급 그 학생의 임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학교라든가 학급도 경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이 그런 리더로서의 경험을 했다면 어떤 측면에서 경영학도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또 임원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진로에 맞게끔 뭔가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또 밴드부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상경 계열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학생의 역량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동아리를 계속 그 동일 동아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분야를 통해서 경영이라든가 경제 분야에 적합성 있는 지원자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봉사의 경우에는 이제 양적으로는 굉장히 충분한 상입니다. 근데 의외로 다른 학생과 달리 그 특정한 요일에 1, 2학년 때 보니까 교내 정화 활동을 중심으로 봉사 활동을 실시를 했는데 성실하게 했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자기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은 좀 기본적인 수준에서 실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된다면 좀 자신의 진로와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발표 활동을 중심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독서 활동 방금 전에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권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독서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을 살릴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학생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독서 활동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더 어느 입시에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유성호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잘 해주셔서 우리 학생이 이미 수시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교과, 비교과 내용을 잘 갖춰준 학생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아마 그 비교과를 잘 맞추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가능한 학생이라는 느낌을 갖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학생의 목표 대학이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만 보는 종합전형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양대를 놓고 보면은 비교과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이 농어촌 전형 해당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수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 추천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전형인 경우에는 모집 인원 전체적인 면에서 일반 종합전형보다 많이 뽑지는 않지만 농어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학생이 3월, 6월, 9월 모의평가 내용을 보면은 앞서서 우리 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정도 정시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 80 그리고 정시는 20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에게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리 학생은 앞서서 수시 80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다가 거의 힘을 좀 쏟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순위로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로서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로 이제 정시전형인데 이 세 가지 전형 모두 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학생 전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요. 농어촌 학생 전형을 많이 선발하는데 유의할 점은 농어촌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또 어떤 대학에서는 농어촌 학생 전형을 그 고른 기회 전형에다 넣어서 또 모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 희망을 하고 있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고른 기회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생활자와 차상위 국가보훈, 그다음에 특성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자격을 갖춘 그 군과 함께 농어촌 학생을 넣었기 때문에 지원자 풀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경영학부 5명을 모집하니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또 우리 학생이 또 지원을 희망하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만 경영학부 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대학을 놓고 봤었을 때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만 뽑는 대학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 교과 전형인데 앞에서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성적이 좋아요. 그 대목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우리 학생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농어촌 전형 교과 전형을 갖다 지원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권에서 아마 서울시립대라든가 홍익대가 교과 전형, 농어촌 전형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인데 예를 들어서 홍익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2020 대입 전형에서 수능 최저 1개 2등급을 걸고 경영학부 7명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만약에 비교과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우리 학생 9월달 모의평가로 볼 때 1개 2등급 정도 나오니까 3학년이 돼서 수능 공부를 하면서 등급을 조절하게 되면은 교과 전형에 농어촌 전형 최저가 있는 이것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 전형도 일반적으로 수능 100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도전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시에서도 농어촌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익대는 수시에서도 뽑았지만 정시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전형으로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양대학교도 아까 고른 기회 전형으로 포괄적으로 넣어서 수시를 선발했지만 정시에는 농어촌 전형으로만 경영학부 6명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수시를 넘어서 정시까지 가게 되면 정시에서도 농어촌 전형을 가지고 수능 100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 경북대 경영학부 농어촌 학생 전형, 김형준 선생님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과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백승한 선생님 경희대 경영학과 고른기회 1 농어촌 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유성호 선생님께서는 경북대 경영학부 농어촌 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북대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요. 사실은 경북대 정도라면 우리 학생이 현재 내신 성적 정도로 보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농어촌 전형 수시에 충분히 붙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추천을 했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 평균이 2.4 정도니까 현재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갈 수 있다면은 그리고 종합전형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은 도전을 하고 안정되게 붙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는 대학인데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안정되게 지원을 하는 대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과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의 장점을 좀 살려보라고 서울시립대를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서울시립대는 이제 성적 반영 방식이 전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이제 주요 교과 70과 그 밖에 이제 기타 교과 30%를 합산해서 성적을 산출하는데, 제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아니라 영문과를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전년도 합격선 대비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농어촌 전형의 모집 요강이 보면은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1명에서 2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3이 됐을 때 이제 올해 입시 결과가 아마 그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학과가 우리 학생에게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고 요즘은 대학에서 복수전공 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 영문과 추천을 좀 해드렸고요.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최저 등급을 좀 충족시킬 확률이 지금은 높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 그 교과 성적 향상과 더불어서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백승한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경영학과 고른기회 1 농어촌 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추천해드린 전형은 경희대학교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경영학부고요. 농어촌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아까 유성호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조건이 많지가 않은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인데 9명을 선발합니다.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이 70%고 이제 내신 성적이 30%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김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과 성적을 좀 보완을 한다면 내신 성적의 강점이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 2018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보게 되면은 합격자 평균이 내신 성적이 1.9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2.1 1등급 때 2점 초반대까지 합격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은 수능 체제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독서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분야에서 읽어야 될지 고민돼서. 네, 비교과 관련해서 우리 김형준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예, 독서 활동을 꼭 몇 권을 읽어야 된다는 그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이 이제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면접 때 이제 읽은 책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독서 활동이 좀 부족했지만 좀 점검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많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2학기밖에 남지 않아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많이 읽지 않은 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학생이 비교과를 활용하고 싶다면 적합한 그 전공 역량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유익하고 좋았어요. 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강의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백승한 선생님, 김형준 선생님, 유성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11월 첫 주의 시작과 함께 이제 다음 주 수능까지 10일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 수험생들은 365일 카운트가 시작됨을 느끼면서 이 수능 공부를 시작했을 텐데요. 이제 곧 그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입시 본색에서도 수능을 앞두고 마무리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본방사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상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빨갛게 물들여